먼저 경상남도의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연령대는 농업 인구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이 3.85%,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2.59%로 경남 청년인들의 농업 종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방안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 농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생활 안전 자금을 3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의 경우 첫째 지원 대상이 마지막 지원 해인 3년차까지 영농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 일부는 마지막 해에서 지원 혜택을 포기한 채 이탈하여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에 3년차까지 영농 생활을 이어간 지원 대상자들에게 도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실제 영농에 정착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고 해당 정책의 취지도 부합하여 실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남의 청년 농업인을 위해 지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 계획이신지 농정국장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 757명 61억 8천만 원에서 2023년에는 총 950명에 75억 2천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 안정자금 또한 월 100만 원에서 월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장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촌 보건자리 조성 사업으로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단독주택 30호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안정적인 농촌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기농인 주택 구입 또는 수리 자금을 융자로 세대당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 확대 조정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확대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경상남도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기준을 법률보다 확대한 18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청년 농업인의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지역 의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병원선 운영 한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 511호 병원선은 매월 1회 창원, 통영, 거제, 사천, 남해, 고성, 하동 등 7개 지역 70개 섬 49개 마을 주민 2,548명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병원선의 연도별 취향 일수, 진료 일수 및 실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449개 주민들이 2,500명인데 지난해 진료 실적을 보면 1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 일수 대비 진료 실적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진료 일수와 진료 실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었기에 49개 마을 주민 수보다 진료 인원이 많은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원선을 이용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섬 주민들이 경남 병원선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에 백신을 들고 찾아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섬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방문 도서 수와 진료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실적은 1개 한 명이 2, 3개과를 동시에 진료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 수보다 진료 실적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민 1명이 1회 방문해서 고혈압 약 31분과 한방침 치료 1회, 그다음에 감기약 3일치를 받으면 실 인원은 3명이고 연 인원은 34명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병원서 내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제3조에 의거 시군보건소 방문 접종팀에서 외상 환자 등이 있는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육지와 가까운 지역은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진교 도서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동 진교면은 도내 군 지역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은 진교 면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수년 전부터 도서관 설립 요구를 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후 7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진교 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사업비, 위치, 연면적, 완공 예정 시기 등은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동 진교 도서관 설립 규모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산청 신안면에 소재한 2020년 10월에 개관한 산청 지리산 도서관 규모로 대지 1620제곱미터, 연면적 1197제곱미터로 지상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동 진교 도서관의 설립 규모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하동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 협의안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동 진교 도서관 설립과 관련 건립 예산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절차를 통해 하동 진교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하동 세계차 익스포 학생 현장 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조 도내 엑스포 학생 현장 체험학습 참여 협조 조항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3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인 2023년 하동 세계차 익스포 행사 시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현장 체험학습 참여 협조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동 세계차 엑스포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급의 학생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향후 추가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홍보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동 세계차 엑스포 현장 체험학습은 참여와 관련하여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대상으로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급의 학생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디지털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균형 있는 성장을 꾀하는 데 있어서 차가 좋은 기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하동 차문화 엑스포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가 제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논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체험학습 예산을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차문화 엑스포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향을 지키시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남의 청년들이 더는 고향을 등지지 않고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